2015년 1회 전기기사 필답형 실기 문제풀이. 교류발전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정격전압 6000V, 용량 5000kVA인 삼상 교류발전기에서 여자 전류가 300A, 무보화 단자 전압은 600V, 단락 전류는 700A라고 한다.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얼마인가? 2. 단락비가 큰 교류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의 치수가 괄호 1, 가격이 괄호 2, 풍손, 마찰손, 철손이 괄호 3, 효율은 괄호 4, 전압변동률은 괄호 5, 안정도는 괄호 6에서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되 괄호 안의 내용은 크다, 크고, 낮다, 낮고, 적다, 적고 등으로 표현한다. 이번 문제는 단락비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단락비는 발전기의 기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전기가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의 몇 배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단락비는 무보화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하측을 단락했을 때와 개방했을 때 각각 정격 전류와 정격 전압을 가지게 하는 여자 전류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단락비는 정격 전류와 같은 삼상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여자 전류에 대하여 무보화에서 정격 전압을 유기하는 데 필요한 여자 전류의 비인 것입니다. 이는 정격 전류와 단락 전류와의 비이기도 합니다. 정격 전류를 IN이라 하고 단락 전류를 IS라고 하면 단락비는 IN분의 IS입니다. 다음으로는 단락비가 크다 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비가 크면 1. 철기계로서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2. 철손이 커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3. 계자 기자력이 크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4.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압 변동률이 작다. 5. 안정도가 좋다. 6. 공극이 크다. 7.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락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락 전류와 정격 전류가 필요합니다. 문제 조건에서 직접적으로 단락 전류 700A가 주어졌으므로 정격 전류만 구하면 됩니다. 정격 전류는 정격 전력 구하는 계산식인 루트 3 곱하기 정격 전압 V 곱하기 정격 전류 I에서 구하게 됩니다. 즉, 정격 전류는 정격 전력 P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정격 전압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용량이 정격 전류이므로 정격 전력은 5000kVA이고 정격 전압은 6000V이므로 정격 전류 IN은 500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루트 3 나누기 60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인 정격 전류 IN은 481.13A가 됩니다. 따라서 단락비 KS는 단락 전류 IS 나누기 정격 전류 IN이므로 700 나누기 481.13이 되어 1.45가 됩니다. 다음은 단락비가 큰 발전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핵심의 내용을 참조하여 문제의 괄호 안의 내용을 기입하면 단락비가 큰 교류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의 치수가 크고 가격이 높고 풍손, 마찰손, 철손이 크고 효율은 낮고 전압 변동률은 적고 안정도는 높다. 가 됩니다. 측정 범위 1mA, 내부 저항 20kΩ의 전류계에 분류기를 붙여서 5mA까지 측정하려고 한다. 몇 오음의 분류기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이번 문제는
저항의 병렬 연결에 관한 문제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연결되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가 1mA이고 내부 저항이 20kΩ이므로 이 전류계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전류 1mA 곱하기 20kΩ으로 20V가 됩니다. 즉, 전류계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이 20V이므로 이 전류계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더라도 전류계에 걸리는 전압이 20V가 넘으면 안 됩니다.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류계의 병렬로 저항을 연결하여 주면 됩니다. 병렬로 연결된 저항과 전류계 회로에 5mA를 흐르게 되더라도 전류계에는 1mA의 전류만 흘러야 합니다. 즉, 병렬로 연결된 저항에는 나머지 4mA가 흘러야 합니다. 저항과 전류계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에도 최대 20V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병렬로 연결된 미지의 저항 RS에는 전류 4mA가 흐르고 전압은 20V이므로 오음 법칙에 의하여 5000오음이 됩니다. 머레이 루프법으로 선로의 고장 지점을 찾고자 한다. 선로의 길이가 4km, 0.25m/m인 선로에 그림과 같이 접지 고장이 생겼을 때 고장점까지의 거리 x는 몇 킬로미터인가? 단, P는 175옴, Q는 95옴에서 브리지가 평형되었다고 한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브리지 회로에서 미지의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응용하여 지중선로의 단락점 위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평행 두 개의 선로 한쪽이 단락되었을 때 브리지 회로의 한 끝에는 저항과 검유계를 접속하고 다른 끝을 선로에 연결하여 회로를 형성해서 검유계가 0이 되어 부하 평형이 이루어질 때 검유계에서 단락점까지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는 그림과 같은 브리지 회로에서 검유계의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저항 P와 저항 Q'을 곱한 값이 저항 Q와 저항 P'을 곱한 값과 같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일 4개의 저항 중 1개의 미지의 저항이 있다면 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응용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핵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회로의 저항값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이미 제시된 저항 P, 175옴과 저항 Q, 95옴뿐만 아니라 선로의 저항도 알아야 합니다. 선로의 저항은 단위 길이당 저항값에 선로 길이를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저항에서부터 미지의 값인 선로의 길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핵심을 참조하여 보면 저항 P와 대각선 선로의 저항을 곱한 결과와 저항 Q와 대각선 선로의 저항값을 곱한 것은 같습니다. 이때 선로의 저항은 단위 길이당 저항 0.25옴/km의 선로의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저항 P 곱하기 선로 길이 x의 저항은 저항 Q 곱하기 선로 길이 800x의 저항과 같게 됩니다. 이 수식을 통하여 미지의 값 x를 구하면 2.77km가 됩니다. 단상 이선식 220V, 28W 이등용 형광등 기구 100대를 설치하려고 한다. 15A의 분기 회로로 할 경우 몇 회로로 하여야 하는가? 단, 형광등 역률은 80%이고 안정기의 손실은 고려하지 않으며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 회로 용량의 80%이다. 이번 문제는 배선선로에서 부하 상정에 따른 분기회로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분기회로 수는 상정부하 용량의 사용 전압 및 사용 전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정부하 용량을 산정하면서 역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상정부하 용량은 유효전력 와트가 아니고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라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수식이 됩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핵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기회로 수는 부하용량 나누기 전압, 전류에 의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회로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하용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부하용량은 형광등 부하만이므로 형광등 소비전력의 등기구 수량을 곱하여 주면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부하가 2등용 형광등기구이므로 형광등 28W짜리 2등용, 즉 56W가 되고 등기구 수량이 100대이므로 총 부하용량은 5600W입니다. 분기회로 수 구하는 계산식에서 분모의 전압과 전류, 역률, 그리고 분기회로 용량의 80%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다음 식의 문제의 조건인 220V, 15A, 80%, 80%입니다. 이를 모두 계산식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2.65가 됩니다. 따라서 분기회로 수는 계산 결과에서 회선수는 소수점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을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문제의 해답은 15A 분기 3회로가 됩니다. 철손이 1.2kW, 전부하시의 동손이 2.4kW인 변압기가 하루 중 7시간 무부하 운전, 11시간 2분의 1 운전, 그리고 나머지 전부하 운전할 때 하루의 총 손실은 얼마인지 계산하여라. 이번 문제는 변압기 효율 계산식에서 손실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기기기의 기본적인 규약 효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규약 효율은 전기기기의 효율을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 계산하거나 각종 손실을 따로따로 측정하여 구한 효율을 말합니다. 규약 효율 2타는 출력 나누기,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됩니다. 손실은 무부하손과 부하손의 합입니다. 전기기기의 규약 효율 중 변압기 효율에서 계산식에 사용한 손실은 무부하손인 경우에는 철손, 부하손인 경우에는 동손이 됩니다. 따라서 변압기 효율은 출력 나누기, 출력 플러스 철손 플러스 동손이 됩니다. 그런데 무부하손인 철손은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손실이므로 변압기가 동작하는 시간 동안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하손인 동손은 부하에 따라 변하는 손실로 변압기에 가해지는 전체 전력에 대하여 사용 전력량을 나타내는 부하량과 변압기 동작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부하량은 변압기의 최대 출력에 대하여 그 시간 동안의 사용 출력이 됩니다. 이들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변압기를 스문의 시간 동작하고 있다면 변압기 사용 시간 t 동안 손실은 24 곱하기 철손 PI 플러스 T 곱하기 부하량 제곱 곱하기 동손 PC가 됩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변압기의 손실을 하루, 즉 스문의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총 손실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무부하손인 철손은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손실로 변압기가 동작하는 시간인 하루, 스문의 시간 동안의 손실입니다. 이는 변압기가 동작하는 하루 스문의 시간 곱하기 철손 1.2kW로 28.8kWh가 됩니다. 부하손인 동손은 문제의 조건에서 부하량과 부하가 부과되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부하량과 부과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총 동손은 부하량 곱하기 동손 곱하기
부하 부과 시간이 됩니다. 즉 0.5의 제곱 곱하기 2.4 곱하기 11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4 곱하기 6이 되어 21kWh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총 손실은 총 철손인 28.8 더하기 총 동손인 21이 되어 49.8kWh가 됩니다. A12가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 전면에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CTT, PTT가 설치되어 있다. 수변전 단선도가 없어 CTB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류계의 지시는 R, S, T상 모두 240A이고 CTT 측 단자의 전류를 측정한 결과 2A였을 때 CTB를 구하여라. 단, CT 2차 측 전류는 5A로 정한다. 이번 문제는 변류기 CT의 CTB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계기용 변압기 PT와 변류기 CT의 접속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PT와 CT의 접속은 각각 병렬과 직렬 연결 방식으로 그림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PT는 정격 1차 전압 V1과 2차 전압 V2로 표시될 수 있으며 CT는 정격 1차 전류 I1과 2차 전류 I2로 표시됩니다. 각각 이들의 관계인 V2분의 V1이 PTB이고 I2분의 I1이 CTB입니다. 여기서 PTB의 V2는 110V, CTB의 I2는 5A입니다. 다음에는 문제에서 나온 CTT와 PTT에 대한 것입니다. PTT는 포텐셜 테스트 터미널이 약자이고 CTT는 커런트 테스트 터미널의 약자입니다. CTT와 PTT는 PT와 CT의 2차 측과 보호계 전기 사이에 접속된 것을 확인하는 단자로 이 단자에 맞는 전용 플러그를 사용하면 PT와 CT의 2차 측 값을 확인하거나 보호계 전기 점검 및 교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변류기 CT의 CT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문제의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살펴보면 1차 전류는 3상 모두 240A이고 2차 측 CTT에서 측정한 값이 2A입니다. CT 2차 측 전류를 5A이므로 문제의 조건들을 사용하여 CTB를 계산하면 600 나누기 5가 됩니다. 수전단 전압 60kV, 전류 200A, 선로의 저항 및 리액턴스가 각각 7.615옴, 11.855옴일 때 송전단 전압 kV와 전압 강하율 %를 구하여라. 단, 수전단 역률은 지상 0.8이다. 이번 문제는 선로의 전압 강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로의 전압 강하를 살펴보기 전에 선로의 등가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선로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선로에는 저항 성분과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하여 선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선로 전체의 전압 강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압 강하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차이입니다. 이는 선로의 등가회로 성분인 선로의 저항과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가 일어나는 전압을 말합니다. 즉, 선로의 등가 회로도에서 보듯이 송전단 전압 Vs는 수전단 전압 Vr에 선로의 전압 강하 2를 더하여 주면 됩니다. 이때 전압 강하 2는 선로의 저항과 인덕터에 의해 전압 강하 2의 크기와 위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송전단 전압이 크기와 위상에 수전단 전압이 크기와 위상을 빼주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는 전압 강하가
전류의 유효 성분과 무효 성분에 의하여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선로의 저항과 인덕터의 크기와 위상의 벡터도에 의하여 전압 강하 E는 루트 3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저항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리액턴스 X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만일 전류 대신에 전력이 주어진다면 전압 강하 E는 수전단 전압 VR분의 전력 P 곱하기 저항 R 더하기 리액턴스 X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구하여진 전압 강하에 의하여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의 전압 강하를 더하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전단 전압에 대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차인 전압 강하 B의 백분율을 전압 강하율이라 합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먼저 전압 강하를 계산한 후 송전단 전압과 전압 강하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전압 강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류, 선로의 저항, 선로의 리액턴스, 역률이 필요합니다. 전압 강하 계산식은 루트 3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저항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리액턴스 X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전압 강하 계산에 필요한 항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류는 200A, 저항은 7.61오hm, 리액턴스는 11.85오hm, 역률은 0.8입니다. 여기서 전류 무효분 계산에 필요한 사인 세타는 역률 코사인 세타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사인 세타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하여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0.6이 됩니다. 각 계산 항목을 전압 강하 계산식에 대입하면 루트 3 곱하기 전류 200 곱하기 괄호 열고 저항 7.61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 더하기 리액턴스 11.85 곱하기 사인 세타 0.6이 되어 4571.92V 킬로볼트로 변환하면 4.57킬로볼트가 됩니다. 따라서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60kV에 전압 강하 4.57kV를 더하여 64.57kV가 됩니다. 다음으로 전압 강하율 계산은 전압 강하 나누기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전압 강하 4.57kV 나누기 60kV 곱하기 100은 7.62%가 됩니다. 폭이 20m, 길이가 30m, 천장 높이가 4.85m인 실내의 작업면 평균 조도를 300럭스로 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형광등의 광속은 2890 루멘이며 작업면의 높이는 0.85m이고 조명률은 50%, 보수율은 70%라고 한다. 1. 실지수를 구하여라. 2. 32W 이등용 등기구 수량을 구하여라. 이번 문제는 조명 설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실지수 K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지수는 방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빛의 이용 척도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의 높이가 바닥 면적에 비하여 낮을수록 실지수와 조명률은 커집니다. 즉, 등에서 나오는 광속이 벽면보다 바닥에 비추는 양, 다시 말해서 피조면에 비추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지수와 조명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실지수 계산에 사용되는 등이 달린 높이에 대한 것입니다. 실지수 계산에 사용되는 등고 H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하게 됩니다. 등고 H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에서 비조면 혹은 작업면의 높이와 등이 전장에서 떨어진 길이 펜던트를 빼주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한 실지수 계산식은 방의 크기인 길이와 폭을 곱한 후에 길이와 폭을 더한 후 등고를 곱하여 나누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명계산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명계산식은 기본적으로 조도 곱하기 면적은 광속 F와 같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일 등의 개수가 n개라면 계산식의 우변에는 총광속인 수량 n 곱하기 등 한 개의 광속을 곱하면 됩니다. 등 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광원의 열화 등으로 조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여유분을 주게 됩니다. 이를 감광보상율이라고 하고 이는 조도에 대한 보상으로 계산식 좌변항에 곱하게 됩니다. 조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일정 값 이상은 유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수율이라고 하고 감광보상율은 보수율의 역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등에서 발산되는 광속 중 얼마만큼 조도에 기여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조명률을 광속항이 있는 우변항에 곱하게 됩니다. 종합하여 보면 조명 면적 S 곱하기 평균 조도 E 곱하기 감광보상률 D는 한 등의 광속 F 곱하기 등 기구 수량 N 곱하기 조명률 U와 같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실지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수의 계산에 필요한 방의 크기는 폭 20m와 길이 30m의 곱이고 등고는 천장 높이 4.85m의 작업면 높이 0.85m를 빼주어 4m입니다. 이를 실지수 계산식에 대입하여 풀면 3이 됩니다. 다음은 등기구 수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조명 계산식에 사용되는 광속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1등용 광속이 2890 루멘인데 문제는 32W 2등용 등기구의 수량입니다. 이는 조명 계산식의 광속은 1등용 광속 2890 루멘이 아니라 2등용인 2890 곱하기 2인 5780 루멘이어야 합니다.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조명 계산식에 필요한 항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명 면적에 필요한 폭은 20m, 길이는 30m의 곱으로 평균 조도는 300럭스, 유지율 즉 보수율이 0.72이므로 감광보상률은 유지율의 역수위 1.4286이 32W 2등용 광속 5780 루멘, 조명률 0.5를 계산식에 대입하여 풀면 88.98이 됩니다. 등의 수량은 소수점 이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구의 수량은 89등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에 필요한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단, 방전 전류 I1은 200A, I2는 300A, I3는 150A, I4는 100A. 방전 시간 T1은 130분, T2는 120분, T3는 40분, T4는 5분. 용량 환산 시간 K1은 2.45, K2는 2.45, K3는 1.46, K4는 0.45. 보수율은 0.7을 적용한다. 이번 문제는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축전지 용량은 용량 환산 시간 계수 K와 방전 전류 I의 곱으로 나타나는 방전 특성 곡선의 면적입니다. 여기서 용량 환산 시간 계수 K는 축전지의 소요 용량을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수로 축전지의 형식, 최저 허용 전압, 방전 시간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조건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 조건으로 표가 주어져 계수를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수식은 즉 축전지 용량 C는 1 나누기 보수율 L 곱하기 용량 환산 시간 계수 K 곱하기 방전 전류 I가 됩니다. 수식에서 보수율 L은 경련 용량 저하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방전 전류율, 방전 시 온도,
충방전 횟수에 따라 방전 용량이 변하여 실용량이 저하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 용량을 문제의 조건과 그림에서 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 용량은 방전 전류 I와 용량 환산 시간 계수 K의 곱인 방전 특성 면적이므로 문제에서는 그림 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림에서는 용량 환산 계수는 없고 방전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방전 시간과 용량 환산 시간 계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방전 시간 T1은 용량 환산 시간 계수 K1, 방전 시간 T2는 K2, 방전 시간 T3는 K3, 방전 시간 T4는 K4가 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축전지 용량인 방전 특성 면적을 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의 통상적인 해법은 방전 시간이 최대로 긴 영역부터 면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그림에서는 T1이 있는 면적으로 방전 전류 I1의 T1의 계수인 K1의 곱이 축전지 용량이 됩니다. 다음으로 긴 영역인 T2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T2와 I2 면적에 이미 구한 T1과 I1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의 면적은 방전 전류 I2에 T1의 면적에 포함된 방전 전류 I1을 빼주어 T2의 계수 K2와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T3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이미 구하여진 T1 영역과 T2 영역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T3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은 빼주어야 됩니다. 즉, 방전 전류 I3에서 I2를 빼주어 K3를 곱하여 줍니다. 다음은 T4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방전 전류 E4에서 I3를 빼주어 K4를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개별 면적들을 모두 더하여 축전지 용량을 구하게 됩니다. 즉, K1 곱하기 I1 더하기 K2 곱하기 I2-I1 더하기 K3 곱하기 I3-I2 더하기 K4 곱하기 I4-I3는 493.5A/H입니다. 이 면적의 보수율을 나누어 주어 최종적으로 축전지 용량은 700A/H가 됩니다. 이상으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1회 관연도 필답형 실기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